이번 이야기는 경기도 외곽에 사시며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나 서울에서 살기에는 돈이 좀 부족해서 경기도 외곽에 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몇 년째 다니다 보니 저에게 퇴근길은 늘 같은 느낌을 줍니다. 퇴근 후 저녁이나 밤에 전철을 타고 와 전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15분 정도를 걷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집으로 가지만 가끔 배가 고플 때는 편의점에 들러서 무언가를 사기도 합니다. 역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 시내에 있는 편의점을 지나면 하천을 끼고 만들어진 조용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산책로로 가면 빙 둘러가지 않아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책로를 지나다 보면 차도도 인도도 멀리 떨어져 있어 밤에 산책로를 걷게 되면 물이 흐르는 소리를 제외하면 조용하다 못해 음산할 정도입니다. 그 산책로에 공중 화장실이 새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나는 기뻤습니다. 그래, 요즘엔 공공시설 참 좋아졌지. 혹시 급하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들어갈 때가 생겼네. 시내를 지나서 하천 산책로부터 집까지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던 터라 몇 번 급해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운동 중 시범 삼아서 들어가 본 새로 생긴 공중 화장실은 깔끔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 반투명한 문, 공중 화장실 내부에 LED 등도 잘 들어옵니다. 위생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잘 관리되어 깨끗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제가 퇴근할 때는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 낮에 운동을 하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을 봤던 것 같은데 퇴근길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이용자가 없었어요. 공중 화장실이 세워진 지 좀 시간이 지난 이후 퇴근길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을 처음 본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 직전 긴급하게 들어온 일 때문에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 근처 전철역에 도착하니 밤 11시 반. 몸은 무겁고 눈꺼풀은 축축 처져서 전철에서 졸다가 간신히 역에서 내리는데 성공하여 역을 나와 집으로 걷기 시작했다. 시내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맥주와 안주를 살까 하다가 너무 졸려서 그런지 집에 가서 자야지 하면서 지나쳤다. 시내를 지나서 한적한 길로 들어설 즈음 너무 졸려서 이것저것 생략하고 빠르게 집으로 출발한 대가는 가혹했다. 아, 큰일이네. 급한데 어디 들어갈 데 없나? 전철역 화장실이나 편의점으로 돌아가기에는 반 이상 걸어와서 집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 그러다 문득 떠올렸다. 산책로 옆 공중 화장실. 거기로 가면 되겠지. 나는 재빨리 그쪽으로 향했다. 어두운 산책로 속에서 멀리 보이는 회색 화장실 밖으로 새어나오는 빛. 그 빛을 보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안도감이 스르르 밀려왔다. 제가 빠르게 문 바로 앞까지 다가가려던 순간 무언가 흐느적거리는 형체가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술에 취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회식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겠지요. 남성은 화장실에 기대어 있었기에 제가 들어가기는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까이 다가가자 턱에선 침과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웁! 웩! 그는 화장실 입구 앞에 거하게 토를 했다. 진득한 구토물이 문 바로 앞을 덮었다. 나는 그 근처에서 닿을까 두려워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 더러운데 그냥 참을까? 하지만 몸은 급했고 입구만 피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어요. 잠시 나는 갈까 말까 그 자리에 멈춰서 고민하며 화장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가로로 찢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투명한 유리문이 이슬처럼 위아래로 갈라지며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검은색 무언가가 나와서 그 취객을 감싸고 휙 끌어당겨 들어갔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인지 취객은 저항은커녕 비명도 없었어요. 이후 유리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대로 닫혔고 단지 화장실 안에서 와그작거리며 뼈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나는 화장실이고 뭐고 간에 뒷걸음질을 치다 비틀거렸고 그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뭔가를 씹는 소리가 계속 들리기는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보면 씻기는커녕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곧바로 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시정 소식 메시지에는 콘서트 등의 평화로운 것만 가득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주말 동안 인터넷으로 저희 지역의 뉴스를 조사해봐도 그날 누가 실종됐다는 정보는 없었고 그나마 찾은 뉴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도였습니다. 마치 그 취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시정 소식 메시지로 관련된 내용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 화장실 운영에 관련한 설문조사 안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청에서 발표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위생 증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스마트 공공 화장실 100곳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는 사전 운영된 공중 화장실의 성과가 좋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건립됩니다. 위치는 공중 화장실이 없었던 구역인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구역부터 우선 배치됩니다. 화장실 내부는 비상벨을 통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생각입니다. 신문엔 시장이 웃으며 화장실 앞에서 리본을 다루는 사진이 있었다. 기자들은 공공복지 혁신이라며 기사에서 이야기했다. 그 사진 속 화장실은 내가 봤던 것과 똑같았다. 회색 콘크리트 벽, 반투명한 문, 직사각형 스타일의 건물을 보고 나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나는 주말 운동 중에도 그 공중 화장실은 이용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해당 공중 화장실에 관련해서 찾아보면 몇 번 나와 비슷한 경험담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공중 화장실 앞에서 사람이 사라졌어요. 무언가 씹는 소리가 나서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화장실 정체가 뭡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글은 장난글이나 괴담 카테고리로 분류됐어요. 그러한 경험담이 올라온 숫자는 매우 적을 뿐더러 누군가가 실종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경찰이 나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나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공중 화장실이 사람을 삼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도 공중 화장실과 관련된 일을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 가운데 공중 화장실들은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 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